93세 박선우 신경과 전문의가 공개하는 식후 30분, 이것만 멈춰도 10년 젊어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93세 현역 신경과 전문의 박선우입니다. 평생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병원과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90세를 넘긴 분들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뭘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던 것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저 작은 습관 하나만 멈춰도 여러분의 노화 시계는 거꾸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라 할지라도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생존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10년 후 자신의 운명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80대 노이사를 쓰러뜨린 그날의 진실 식후 혈류가 문제였습니다. 10년 전 제 83세 생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먹고 60년간 의사로 살며 건강을 자신했던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오랜 습관을 즐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 당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동료 의사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무력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을 거라 믿고 제 몸을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 결과를 밤새도록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었습니다. 박 원장, 그런 사소한 것으로 건강이 좌우될 리가 있나? 당시 동료 의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디서부터 원인을 찾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식후 혈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의 피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리는 그 찰나의 순간 뇌와 심장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약보다 좋은 습관이 먼저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고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새벽에 느끼던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저는 제 환자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고 이 원칙을 지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확실히 더 좋은 경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93세가 된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절대 하지 마라. 식후 30분의 4가지 금기, 당신의 혈관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습관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만 식후 30분이라는 시간을 독이 아닌 약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 평소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 마지막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혹은 매일 식사 후에 이유 없는 피로감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당신의 밥상을 보약으로 만드는, 그러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식후 30분의 4가지 금기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식후에 바로 눕거나 비스듬히 기대는 습관. 식후에 잠깐 눕는 것이 보약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폐를 공격하고 생명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대로 스르륵 잠드는 것을 최고의 휴식이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자세가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마치면 위장에 모든 혈액과 에너지를 보내 소화에 집중합니다.
이때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강한 위산이 섞인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식도와 위를 꽉 조여주던 괄약근이라는 문지기 근육의 힘이 약해져 있어 역류가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역류한 음식물 일부가 기도로 넘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흡인성 폐렴입니다. 노년층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이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75세 김정자 여사님이 생각납니다. 평소 점심 식사 후 거실 소파에서 30분 정도 낮잠을 즐기는 것이 습관이셨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지만 나는 잠시 쉬어야 기운이 나. 라며 늘 웃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가족들이 여사님의 잦은 기침과 미열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하고 병원에 오셨는데 엑스레이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흡인성 폐렴 진단. 여사님은 내가 한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 잠시 눈 붙인 것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몇 주간의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최소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은 꼭 허리를 펴고 앉아 계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시더라도 소파에 눕지 말고 식탁 의자에 앉아 차를 한 잔 드시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이것만으로도 중력이 우리 편이 되어 위산 역류를 막아줍니다. 만약 너무 피곤해서 꼭 누워야 하겠다면 베개 두세 개를 등 뒤에 받쳐 상체를 최소 30도 이상 높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속 쓰림이 작거나 만성적으로 기침 가래가 있는 분, 천식이 있는 분들은 이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에는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소파나 침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장 먼저이지는 않으신가요? 그 달콤한 편안함의 대가가 무엇일지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금기, 식후 뜨거운 물 목욕. 하루의 피로를 푸는 뜨거운 목욕, 식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10년 전 제 83세의 저를 쓰러뜨렸던 주범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최고의 건강법 중 하나로 생각하십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 후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라는 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부분 위장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올라간 체온을 식히기 위해 피부의 혈관을 활짝 열어 그쪽으로 또다시 엄청난 양의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위장도 피를 달라, 피부도 피를 달라, 아우성을 치는 혈액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우리의 뇌와 심장입니다. 다른 장기들로 피를 다 빼앗겨 버린 뇌와 심장에는 혈액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몸이 직접 겪은 고통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60년간 뇌를 연구해온 신경과 의사인 저조차도 이 간단한 원리를 무시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뻔했던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안영민 씨가 떠오릅니다. 평소 경미한 부정맥이 있었는데도 저녁 식사 후 뜨거운 물 목욕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셨는데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듯 빠르게 뛰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을 뻔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발견하여 병원으로 모셔왔고 검사 결과 급격한 혈압 변화와 뇌혈류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 전 증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안영민 씨는 목욕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충격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목욕의 황금률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목욕은 식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후에 하시는 겁니다. 위장이 소화라는 큰 일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하는 것이죠.
물 온도 또한 중요합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목욕 시간도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실에 작은 모래시계나 타이머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식후 뜨거운 목욕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목욕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물에서 나와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얼마 만에 욕실로 들어가시나요? 혹시 배우자나 부모님께서 식사하시고 바로 목욕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서로의 목욕 시간을 확인해주는 작은 관심이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기, 식후 과일 섭취. 세 번째, 식후 과일은 금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일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비타민 덩어리인데 왜 먹지 말라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과일은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먹는 과일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 과정의 충돌을 일으키고 혈당을 공격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일은 대부분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에서 소화되는데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밥이나 고기, 나물 같은 일반적인 식사는 위에서 소화되는데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위장 속에 밥과 반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위로 과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화되어야 할 과일이 옴짝달싹 못하고 다른 음식들이 소화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따뜻한 위 속 온도에 의해 과일의 당분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속이 불편해지는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사를 통해 이미 혈당이 한번 올라간 상태에서 소화가 빠른 과일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치솟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췌장이 어떻게든 인슐린을 뿜어내어 이를 감당하지만 나이가 들고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우리에게는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의 한미경 여사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큰 사과 한 개를 드시는 것을 60평생 건강 습관이라 믿고 살아오셨죠. 다른 군것질은 안 하고 과일만 먹는데 왜 자꾸 공복 혈당이 높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사님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저녁 식후에 드시던 사과를 오전 십시경 간식으로 드셔보시라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식후 더부룩함이 완전히 사라졌고 공복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과일의 타이밍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과일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황금 시간은 바로 식사 1시간 전 혹은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식전에 먹는 과일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고 식후 2시간 뒤에 먹는 과일은 다른 음식과 충돌 없이 안전하게 소화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분 혹은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원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한 분이라도 식후 과일 습관이 반복되면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여러분의 손은 어디로 향할 것 같으신가요? 과일 바구니이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이신가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당과 복부의 편안함을 결정한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금기, 식후 격렬한 운동. 네 번째, 식후에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는 것. 이것도 절대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든다거나 숨차게 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소화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이 아닌 근육으로 대거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분산되면 소화기관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소화불량, 복통, 심하면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입니다.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 박동수를 급격히 올리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무리하게 뛰면서 심근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장 문제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의 장성호 씨가 생각납니다. 건강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셔서 먹었으니 바로 태워야 한다며 매일 저녁 식사 후 헬스장에서 땀을 흠뻑 흘리셨죠. 러닝머신과 고강도 근력 운동을 식후 바로 하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운동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심한 복통과 함께 속이 울렁거려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식은땀까지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처음에는 맹장염이나 심장 문제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식후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위경련과 소화불량이었습니다. 장성호 씨는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됐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습니다. 소화를 돕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식후 1시간이나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로 조심하면 좋은 것 식후 바로 흡연.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어 안 그래도 소화기관으로 몰린 혈액순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소화를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잇몸 건강에도 최악입니다. 이젠 금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꾸준함의 미학, 좋은 습관과 마음의 중요성. 오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이 모든 금기 사항들을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식후에 편하자고 바로 눕는 습관이 우리의 폐를 공격하는 흡인성, 폐렴의 무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루의 피로를 푼다며 들어간 식후의 뜨거운 욕조가 뇌로 가는 혈액을 빼앗아 쓰러뜨릴 수 있는 침묵의 함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강식이라 믿었던 식후 과일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을 지치게 만드는 달콤한 공격수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격렬한 운동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사실 이 원칙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리 대단하거나 어려운 약속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반짝하는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어쩌면 지루할 만큼 성실하게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90세의 한 어르신은 원장님, 매일 똑같이 하려니 재미도 없고 가끔은 귀찮아 죽겠어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귀찮음을 10년간 반복하셨고 결국 100세 생신을 자녀들과 함께 맞이하셨습니다. 혹시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걸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60년간 의사로 살며 건강을 자신했던 저조차도 팔순의 나이에 쓰러지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삶을 바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달라진 삶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과 마음가짐. 93세 노이사의 마지막 조언. 식후 습관 개선과 함께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건강한 식단을 잊지 마십시오. 단백질 충분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맵기, 살코기, 생선, 콩류두부, 달걀, 유제품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유지하세요. 최근까지도 의자에서 일어서기 힘들어 하셨던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매일 점심에 생선구이와 저녁에 살코기 위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달 만에 원장님, 다리에 힘이 붙어 이제 혼자서도 거뜬히 일어설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섬유질과 통곡물, 변비 예방과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다양한 채소, 해조류, 현미밥, 잡곡밥을 즐겨 드세요.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던 조경숙 82세 여사님은 백미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맵기 신선한 나물과 해조류를 챙기자 몇 주 만에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 푸른 생선 등을 통해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을 섭취하세요. 나트륨과 당분 줄이기. 가공식품, 짜고 단 음식은 혈압과 혈당에 좋지 않습니다. 싱겁게 먹고 자연의 맛을 즐기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몸은 마음과 정직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에 몸을 웅크리면 온몸이 굳는 것처럼 걱정과 불안이라는 마음의 추위는 우리 혈관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따뜻한 햇살 같은 웃음과 감사는 경직된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최고의 혈관 확장제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억지로 실천하기보다 내 몸을 살리는 즐거운 습관이라 생각하며 밝은 마음으로 임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항상 웃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당신의 10년 후 건강 지금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미 건강한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떼신 분입니다. 그 소중한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10년 후 건강을 바꾸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은 제가 지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는 사랑이 담긴 잔소리로, 자녀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친구분들께는 따뜻한 관심으로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건강한 110세, 당당한 인생을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작은 한 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식후 30분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활기차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